라하 안녕하십니까? 제가 꿀팁 몇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초보자 때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것들, 알게 된 후에 조금 이거 괜찮네 하는 것들을 위주로 좀 적어봤는데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폭풍의 낙인으로 소환수가 움직인다. 이거는 제가 엘더를 잡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엘더에서는 네크로맨서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럴 때 폭풍의 낙인을 움직이는데 이 소환수가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폭풍의 낙인을 따라가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매핑할 때 좀 사용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망령이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용해 주셔서 이제 위험할 때나 몹이 많은 곳에 폭풍의 낙인 저주 걸어주면서 사용해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만약에 테인이 그 몬스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가서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몬스터를 공격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사방팔방 다 때리는 줄 알았는데 제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엄폐물 같은 데를 이용해서 적을 바라보면 그 소환수만 이렇게 안전하게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엄폐물 잘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알게 되시면 되게 편합니다. 이제 매핑할 때 조금 덜 죽을 수 있고 안전하게 사냥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선호 지도 설정으로 인한 수급, 이게 뭔 말이냐, 이제 G를 보시면 아틀라스를 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부가 목표를 깨다 보면 이렇게 열려요. 이게 열리는데 제가 이거를 안 하고 있었을 때는 맵 수급이 상당히 좀 안 됐었거든요, 체감상. 근데 이거를 하고 나서 좀 많이 체감을 합니다. 맵이 잘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구멍 열린 데마다 다 넣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 일정 확률로 더 주거든요. 저는 그걸 체감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14티어 한 군데, 그리고 15티어 한 군데, 16티어 한 군데, 이렇게 내가 레이아웃이 괜찮은 지도를 설정을 해서 돌아주시면 되는데 막 이 지역 저 지역 다 넣지 마시고 하나만 일정하게 해서 한 군데 한 군데 한 군데 딱 세 군데만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14, 15, 16. 그러면은 매핑 수급이 상당히 잘 되고 나중에 쌓입니다. 지금 제가 팔각성까지 오면서 깨고 조금 뚫어놨는데 이것만 해도 조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거는 한 장씩 있는데 저 선호 지역 해놓은 거는 막 5장씩 지금 중첩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잼 이시 퀄리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잼 이시 퀄리티는 일단 처음에는 이게 그냥 세공사 프리즘 자체를 그냥 다 발라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사용하는 거 퀄리티 올리겠다고. 자,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 보시면은 20레벨을 달성하면요, 이걸 세공사의 프리즘하고 같이 팔아주시면, 근데 내 세공사의 프리즘이 없네? 세공사의 프리즘을 같이 넣고 20레벨 팔아주시면은 20 퀄리티 1레벨로 바뀝니다, 잼이.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거 까먹지 마시고 사용해 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한번 우리 길드원이 넣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2개를 넣어도 되고 1개를 각자 넣어도 상관없는데 이 상태에서 20렙이죠, 둘 다. 20렙이면 이렇게 2개를 넣어주면 이렇게 1레벨로 바뀝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좋은 게 그 퀄리티 잼을 많이 아낄 수가 있어요. 20컬로 바뀌었죠? 그럼 이렇게 껴주면은 세공사 프리즘을 막 다 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시간 지나면은 레벨은 오르니까. 이참에 설명하는 김에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Alt를 누르면 이번에 패치돼가지고 퀄리티로 인한 추가 효과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용하셔서
뭐가 오르는지 퀄리티로 인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이게 나한테 효과가 있겠다 하시면은 쓰시면 되고요. 자, 팔아볼게요. 자, 됐죠? 그러면 이렇게 20 퀄리티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 부분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레버 파티 할 때 경험치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제 요걸 조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가끔 전부 다 경험치 세팅을 하고 와가지고 못 도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차율라 같은데 막 1.5액씩 내고 갔는데 딜러가 없어가지고 사냥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파티가 터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처음에 확인하고 하시면 되고, 좀 이건 눈치 봐가면서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지 같은 경우에 사냥꾼 반지에 경험치 획득 3%가 달립니다. 고유템에는 파워 반지가 있죠. 그 파워 반지는 2%인데 이제 레어 사냥꾼 반지는 3%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양쪽을 껴주시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제 정복자 잡고 반지는 버리지 마시고, 까봤는데 경험치 획득이 떴다 하면은 창고에 냅뒀다가 후반에 쓰시면 되고요. 지구의 진리 수정 셉터 하고, 그리고 치토스의 정점 네크로맨서의 관, 이거 경험치 5% 오르고요. 아마 셉터, 무슨 셉터야? 자, 지구의 진리, 지구의 진리, 이거 보시면 이거는 3% 오르네요. 그래서 하면은 진짜 9판, 그러니까 10판 돌 거 9판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죽었을 때 보조 장비에 무기 껴놓고 이제 공격 증가 보조, 공격 속도 증가 보조하고 도약 강타를 이용하면, 만약에 내가 매핑하다가 긴 맵에서 지하강 지도나 산책로 지도 등등에서 막바지에 죽었다면, 미리 포탈을 열어놓지 않았다면 보조 장비에다가 이렇게 빨간색 홈하고 녹색 홈 이용해가지고 도약 강타를 쓰거나 방패 돌진을 쓰면 좀 빠르게 다시 돌아가서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길드원이 알려주셨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문 계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불멸의 외침하고 피격시 시전 보조 많이 쓰죠. 근데 이걸 쓸 때는 이제 방어력이 낮을 때, 내가 방어력 장비를 많이 안 찼을 때는 불멸의 외침하고 피격시 시전 보조를 엮어서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방어력 기반의 아이템들을 끼고 있다 하시면 용암 방패에다가 지속시간 증가 보조 쓰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다음으로는 선고자의 오브 사용인데요. 선고자 오브 다들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초반에는 이제 지도를 아예 깨질 않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보통 초반에는 잘 안 모이죠. 그래서 한 중반 정도 가면 많이 모이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이 선고자 오브를 15티어에서 발라주시면 일정 확률로 16티어가 되면서 선고자 지도, 교두보 지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쉐이퍼 지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한 50카, 60카 할 때 팔아주면은 그것도 나름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하시고요. 지평의 오브 사용 용도, 초반에 사용하는 용도하고 중반에 사용하는 용도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평의 오브 초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부가 목표를 많이 안 깼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가 목표를 안 깬 곳이 많은 티어를 가가지고 지평의 오브로 좀 저격해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반 같은 경우에는 지평의 오브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미노타우로스, 불사조, 키메라 여러가지 있죠. 근데 보시면은 키메라 같은 경우는 패턴 때문에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히려 이 지도를 바꿔서 그냥 도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돈 다음에
그러면은 불사조가 다 쌓이겠죠? 그러니까 키메라 빼고 쌓이잖아요. 그 쌓인 걸 팔 다음에 키메라만 계속 사면은 그게 더 빠릅니다. 그리고 수학 시즌 같은 경우에는 쉐이퍼 조각을 바꾸는 게 있어서 편하게 했는데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하면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이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는 닌자 사이트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자, 닌자를 맨 처음에 왔습니다. 자, 닌자 오면은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볼 수 있는 게 이 스킬잼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스킬이 좀 괜찮구나, 좀 비싸구나 하신 것들을 뽑아가지고 보면은 천둥의 전령 같은 경우에 21, 23컬 비싸잖아요. 그럼 내가 알바를 해서 천둥의 전령을 좀 노려가지고 그 잼 컬업을 해서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여기다가 퀄리티하고 레벨을 20렙 20컬로 맞춰두고 이제 농사를 해서 그것만 팔아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고유주얼 같은 것도 항상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얼마나 하는지, 어떤 게 좀 추세인지 좀 알아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빌드 같은 경우에 점유율이 높은 아이템을 좀 내가 제작을 하거나 좀 돈을 벌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제 많이 쓰는 스킬이나 그리고 무기 이런 거를 만들어서 팔 수가 있는데요. 한 10위권 안에 보시면은 템을 보면은 어느 정도 구성은 갖춰져 있거든요. 그 구성을 보고 노려보시면은 다른 템보다 좀 확실히 잘 팔린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정확도하고 시야 반경하고 붙어 있는 걸 거예요. 출혈 유발하고 장착된 잼이죠. 그러면 내가 활을 이게 사냥하다가 먹었는데 장착된 잼하고 이제 출혈 이쪽을 먹었다, 내가 만약에 깠는데 장착된 잼하고 출혈 관련된 게 나왔다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유동적으로 본인이 파악을 조금 하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얘가 아까 설명드렸죠? 6분위 지도 3개씩 팔면 다음 등급 하나가 나옵니다. 이 부분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보여드릴게요. 3개 15티어 여기 있다. 이 3개를 팔면요, 똑같은 지도를 3개 팔면 이렇게 다음 지도가 나오죠. 알트 누르면 부가 목표, 각성 목표 깼는지 보고요. 만약에 내가 깼다 하면은 그냥 취소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6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 팔면 다음 등급 하나 나오고요. 자나 모드 이용할 때 상점이 초기화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아틀라스 임무를 눌러보면 여기 보시면 임무가 있잖아요. 내가 이 임무를 클릭하고 맵을 돌았어요. 그러면은 자나의 상점에 아이템 구입을 누르면 이렇게 살 수 있는 지도가 있는데 이게 초기화가 돼요. 근데 이게 초기화 되면서 코텍스나 여러가지 고유 지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한번 할 때마다 확인하시면서 지도 수급을 하시고, 초반 단계에서는 이제 내가 많은 자본이 아직 없다 하시면은 이제 지도를 살 수가 없으니까 기회 5부까지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커런시가 쌓이기 시작한 다음에 연금술까지만 사주시면은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명인의 전당 있잖아요. 좀 깨기 힘들잖아요. 좀 안 죽는 것도 많고, 그런 경우에 이제 주 스킬에다가 막기 확률 감소 보조를 껴주면은 상당히 그 막기 확률이 내려가기 때문에 한 20% 정도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해 주시면은 깰 때 수월하게 깰 수 있습니다. 좀 영상 길이가 길어질까봐 빠르게 설명해서 이렇게 지금 메모장 띄워 놓을 테니까 만약에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적어 놓던지 아니면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또 다른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